네, 오늘 현대중공업 IPO 공모주 분석에 대해서 잠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은 선박, 플랜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 지주 산하 아래 손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지주사 격인 한국해양조선이 있고, 그 아래 4개의 자회사 계열 중에서 4개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합니다. 이미 어, 2개는 상장이 돼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대우조선에서 인수해왔던 회사이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삼호중공업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합니다. 2개는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상장돼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보시면, 현대중공업 지주 위에, 이 위에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이 아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우조선, 미포조선은 상장이 돼 있고, 삼호중공업은 상장이 돼 있지 않고, 여기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단 6만 원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상단으로 확정이 됐고요. 기간 수요에서 코스피로는 역대 2위라고 합니다. SKI 테크놀로지 이어서 공모가가 6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 의무 보유는 53.1%를 달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은 상장 이후에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사 1위입니다. 그리고 국내 세계 1위이자 20년 만에 IPO 공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IPO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올해 초에 조선 수주에 대한 호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 참여율이 1835.87대 1로 기록을 하였고, 국내외 기관 참여한 곳은 1633곳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코스피로 기업 공개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이고, 지금 일단은 6만 원이고요. 내일부터 9월 7일, 9월 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9월 16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상장이 하고, 주관사는 총 4곳이고,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면서 이제 대표 주관사이고, 그 아래 하나금융투자, KB증권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인수회사는 총 4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예측에서 일단은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인들도 많이 뛰어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들어올 것 같아 보이고,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기간 참여율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월 이상부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중이 5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1개월 이전까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 이 부분에서는 지금 83.278%는 최대 축소관계 아까의 중간 지주인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직원들 해서 지분율이 83% 정도 되고, 나머지 16%는 유통이 가능한 기관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를 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16%, 1,400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비교한 회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과 그리고 다른 외국 업체들이 총 4곳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종 같은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선택을 해서 총 5곳을 비교 대상으로 했었고, 다른 이제 4곳은 제가 자료 찾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국 대우조선해양 이 부분은 놓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각각 뭐 하는지 사업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이나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조선 수주에 대한 전망을 잠깐 짧게 해보도록 하죠. 일단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동종 비교하는 대상이었는데, 보통 이제 상선
해양 특수선을 주로 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사업별 매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LNGC, LNG 운반선이랑 LPG 운반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원유, COT라고 해서 원유 액체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특수선, 이런 쪽에서는 FPSO, 부유식 원유 및 생산 저장하는 하역 설비 관련된 거고, 그리고 플랫폼, 고정식 원유 생산 설비, 그다음에 원유 시추 설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 방산 분양도 포함되어 있고요. 매출 비중은 여기 올해 반기와 작년 그리고 19년도로 포함되어 있고 이 매출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고요. 그리고 같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제품 PC선, BC선, LPG선, PCTC선 총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매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회사인 삼호중공업입니다. 현대 삼호중공업도 역시 조선 부분, 플랜트 부분을 가지고 있고 품목별로는 선박주, 크레인주가 있습니다. 해상 크레인 이쪽에 관련이 있고 컨테이너선, 선박에선 컨테이너, 유조선, LNG선, 자동차 운반선까지 이렇게 돼 있고 매출 비중은 역시 선박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90% 정도, 98.9%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제 상장할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역시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가 있고요.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뭐 부동산, 건물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원유 운반선이랑 컨테이너선, 정유 제품 운반선, LNG선, 군함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원유 설비, 생산 관련된 설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박용 엔진, 디젤, 발전 설비 등등 이런 기계까지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고 매출은 역시 선박이 높습니다. 그 앞선 4개의 회사들을 봤을 때 거의 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LNG선도 겹치고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정유 제품의 운반선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도 조선이 상당히 사업 부분에서 높다라는 것도 눈에 띄게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일하게 좀 엔진기계 쪽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박에 쓰이는 엔진과 디젤 발전 설비, 펌프, 유체기기 거의 조선 부품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해양 플랜트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비중이 상당히 높고 거의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거를 각 4개의 자회사 나눠서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로 넘어와서 재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반기까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들 이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과 그리고 올해는 조금 약간은 갭이 보이긴 하는데 19년도랑 20년도에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좀 감소했긴 했지만 올해 수주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선박들도 이제 폐선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환경 문제도 같이 겹치니까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한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발주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여기는 미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통은 건설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한 척 건설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선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간에 한번 중간 계약금이 또 한번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납품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 한번 더
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주 공시만 나올 뿐이지 이제 선입금 이후에 중간 입금 한번 받고 세 번째 입금 받을 때까지는 긴 텀, 롱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긴 합니다. 여전히.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주한 기대감의 모멘텀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중간에 이제, 부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지 인건비 플러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조선업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줄어들면은 불황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만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의 의존도가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한국이 조선업을 거의 일본을 이기고 싹쓸이 하다시피 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이 저가 수주로 경쟁하다 보니까 한국 조선업계들이 좀 밀려버렸습니다. 여기다 플랜트 사업도 생각보다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불황이 좀 찾아왔다가 올해 다시 한번 수주 잔고에 대한 호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좀 오래된 폐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발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반기에 카타르 중동 쪽에서 나오는 LNG 선박도 수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발주량과 한중일 그리고 세부적인 누계 발주량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LNG선 발주량, 탱커선 발주량까지 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8월에 있었던 이제 그 철강석 가격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필요합니다. 조선 부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후판 가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조선업계와 포스코가 톤당 그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협상에서 11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협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은 단가가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 선박에 대한 단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판 가격도 꾸준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공모주 참여를 할 때 분명히 아마 일반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총이 적절한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재무제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사업의 성장성이 있는가 향방이 그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향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입니다. 과거 사용했던 그 환경적인 문제 선박에서도 굉장히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폐선들이 이제 새로운 선박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주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물통량도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발주량도 상당히 늘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되고 또 탄소 국경세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친환경 선박도 같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주가가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이 해당 업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평가를 해야 따상이 될지 아니면 그냥 뭐 적절한 수준의 어느 정도의 절반 정도 15% 이내에 좀 오르지 않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시장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실 때 이번 현대중공업의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의 평가가
다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아마 IPO 공모주 참여하실 때, 현대중업에 참여하실 때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 구독과 그리고 컨텐츠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